저는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감 홍순민이라고 합니다.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, 그 당시 자체에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가담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, 그리고 이제 일선에서 이 검거를 하는 강력팀 형사들의 시각으로는 보이스피싱인 줄은 모르고 가담했다라고 보는 게 좀 지배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.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에 관한 특정할 단서를 모으게 되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흘리는 단서들이 너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본인 신용카드로 주위에 편의점에서 결제를 한다든지, 택시나 지하철 이제 승차 하차할 때 본인 신용카드나 본인 교통카드 그런 걸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쉽게 검거하는 편이긴 해요. 그 형량을 보면 거의 한 90% 이상이 징역형이에요. 진짜 운이 좋게 본인 사비로 그 피해자들한테 다 변제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석방이 되거나, 대부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다른 경찰서에서 들려왔던 얘기나 이런 걸 보면 이 현금 수거책 일을 했던 당사자가 그 주부예요. 주부인데 그 돈 받으러 가는 그 현장에 자기 이제 애기 손을 잡고 그 돈 받으러 가고,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경찰한테 이제 검거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진짜 이 주부라는 사람이 애기 손까지 잡고 거기 갔다는 게 과연 이게 그 고의를 갖고 하는 게 맞는가? 이런 생각도 들고, 70대 이상의 좀 고령자분들도 이 일을 하다가 또 검거돼서 구속 수사를 받고 징역형 받는 경우도 봤고, 또 고등학생들 한참 이제 사회 이제 진출하기도 전에 이 일에 잘못 가담을 했다가 벌써 이제 빨간 줄이라고 속칭 전과자가 평생 그게 따라 남는 건데,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아르바이트라는 거를 모르고 이제 지나갔다면 평생 죄도 짓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사람이지 않았을까. 연령대에 있어서는 20대에서 30대 이제 취업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지만 취업이 잘 안 되고, 그 정상적인 취업하기 전에 알바라도 좀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. 최근에는 이제 40대, 50대 이상도 좀 많이 좀 늘어났었거든요. 이유를 좀 분석을 하자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자리 잃은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, 근데 수입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 사이트나 이제 구직 광고 같은 거를 보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뭔지 찾다 보니까 이 일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, 이제 60, 70대 이상은 온라인 이제 구직 광고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못 하는데, 그런 걸 노려서 교차로나 벼룩시장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다가도 이제 광고를 올려서 단순 알바, 현장 업무 그 정도의 광고로 그 구직자들이 전화하면 정말 쉬운 일이다, 돈 받아서 이제 전달만 해주면 된다,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. 아무래도 그 구직자의 좀 간절한 심리를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. 왜냐면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본인들의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 세밀하고 꼼꼼한 수법들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수법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분명히 연구를 할 거예요, 이 사람들도.
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고 이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당사자인데 그 취업자의 이제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. 뭐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거의 해외에 있다고 봅니다. IP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검거된 사례도 전혀 없고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이 범죄를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고 우두머리라고 하죠. 그 사람들은 이제 해외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. 근데도 지금 계속 이런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기조를 유지를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같은 수법으로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사람들로부터 거의 동일한 뭐 돈을 전달을 했다라고 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징역으로 2년 받았는데 완전 동일한 사례에서는 형량을 지금 와서 뭐 낮출 수가 없거든요. 형평성의 문제잖아요. 아니 이때 검거된 사람들은 징역 가고 이때 검거된 사람들은 벌금형,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게 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지금까지 해온 그게 있으니까. 어떤 회사건 이제 정상적인 회사인지를 알아보려면 대면 면접을 하고 진짜 불가피하게 이 회사는 이제 대면 면접을 안 하고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거를 또 요구할 거예요.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진 촬영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또 뭐 통장 사본 촬영을 해서 뭐 카톡이라든지 메신저로 넘기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닙니다.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려면 꼭 그 회사 가서 이제 제출해서 이제 사본화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보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야지. 절대 온라인상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거를 꼭 의심을 해야 돼요.